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제 대법원이 교육부가 제기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화 소송에 대해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각하 판결은 예상됐던 겁니까? 그동안의 어떤 진행 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네, 그 2011년도까지로 이제 올라갔는데요. 네. 네, 경기도에 이어서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이제 추진하게 됐었죠. 네, 그래서 서울시 의회가 2011년 12월 이제 그 조례안을 이제 제정해서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 서울시 교육감은 광노현 교육감이었죠. 네. 진보적 교육감으로 알려진 광노현 교육감. 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곽 교육감이 그 후보 매수 혐의, 즉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되면서 2012년 1월 교육감 직무 대행을 맡고 계신 분이 이제 서울시 의회에 조례안 제의를 요청합니다. 조례안을 제정한 조례안을 다시 좀 심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광노현 교육감이 이제 구속된 사이에. 네. 예. 그런데 이제 다시 네. 곽 교육감이 그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나면서 네. 이 제의 요청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1월 26일 이를 이제 그 정식 공포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네. 교육부는 이제 곽 교육감이 그 제의 요구를 철회하자 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냈고요. 법원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인 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인데 그러나 네.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해서 아마 법원에서도 이를 각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제 이런 추정들이 있어 왔고요. 실제 그 대법원 지난달 28일 이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죠. 네. 그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교육부의 무효 청구 소송이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그 내용이나 네. 뭐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 등등의 이런 권한을 좀 침해한 요소가 있다. 권한 침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말하자면 이 교육관련법, 초중등교육법과 상치되는 배치되는 이런 대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한 건데요. 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그런 이제 그 내용상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나 그 대법원의 그 각하 판결은 이 교육부 장관이 제2 요구 기한을 넘겨서 이를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이나 그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각종 조례를 이제 서울시 의회가 좀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여기 대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즉 그 제의 요구권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그 서울시 의회가 그 조례나 의결 내용을 그 이송한 이후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 즉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 교육 관련한 그 조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회의 그 조례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좀 위배된다 이런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 서울시 교육감에게 네. 서울시 의회에 제의를 요청해달라고 네. 하는 제의 요구 요청권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그 조례가 그 교육부 장관에게 이송된 지 20일 안에 해야 되는데 20일을 넘겨서 이제 넘길 때까지 제의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넘겨서 뒤늦게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취소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절차상의 문제네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부가 그걸 몰랐었나요? 좀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노현 교육감은 이제 그 주도적으로 서울시 인권조례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이제 그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구속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 부교육감이 이제 직무 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의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다시 곽 교육감이 나와서 다시 또. 네, 이제 맞으면 제의 요청을 이제 철회하게 됩니다. 교육부로서는 이미 제의 요구가 들어가 있으니 굳이 뭐 우리가 나서서 제의 요구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그러나 그 곽 교육감이 이미 다시 그 제의를 철회했을 때는 말하자면은 20일이 좀 넘은 건데요. 이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이 결정은 판단이 이렇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만약 제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교육감이 제의를 하고 말고 이와 무관하게 무조건 20일 이내에 교육감한테 제의 요구
요청을 했어야 된다. 장관이 했어야 네, 된다. 완전히 별개의 권한이기 그 때문에. 당시 근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었죠. 그렇죠. 예. 네, 그걸 안 한 것은 말하자면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그 권한 행사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한 지금 것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부가요. 절차상의 문제를 잘 모르면서 혼선만 좀 일으킨 것 같아요. 혼란만.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느낌 좀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절차상의 판결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교육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어떨까요? 사실 교육부로서는 뭐 더 이상 이제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에 좀 개입할 수 있는 좀 행정적 여지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서도 이미 뭐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서울시 세 네, 군데인가요? 전북에서 이제 그 시행을 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그 교육부는 그 전북교육청의 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도 이제 무효 심판 청구 소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말하자면 제2 요구 요청 기한인 20일을 다 채워서 20일 안에 네. 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법원의 판결 아직 그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일단 이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네.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문제가 됐던 광노현 전 교육감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광노현 교육감이 유죄가 확정되면서 그 지난해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 재보궐선거 같이 이루어졌었죠. 여기에서 지금 문용민 교육감이 이제 그 당선이 됐는데요. 근데 문 교육감은 이제 처음부터 본인이 그 당선이 되면 이 학생인권 조례 손을 보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좀 분명히 해왔었죠. 당연히 그래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예.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제출을 해서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이를 심의토록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찬성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문영민 교육감과 아니면 다른 반대측이 어떤 게 좀 대립하고 있는 겁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두발이라든가 그런 걸 자유화시키고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 네, 것 이제 같은데. 가장 큰 거는 네. 이제 뭐 체벌 금지하고 체벌 이제 그 금지. 두발 자유화로 알고 있고요. 또 뭐 복장 자유화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학생 인권을 항상 보장하기 위한 인권 감시 맞으면 기구를 모니터 기구를 이제 설치하고 위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학생들한테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 네. 이런 조항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 학생 자치를 그 허용하고 학생들의 그 표현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된다. 네. 학생의 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한참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 아직 이제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보는 거죠. 그런 애들한테 무슨 자유권이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나가도 좀 너무 나가는 것이다. 네. 이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크고요. 또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그 교권이 많이 좀 위축돼 있고, 네. 또 아이들이 좀 그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데 이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또 두발이나 이런 것도 자유화시켜놓고 풀어놓으면은 도대체 학생 지도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제 이런 그 현장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좀 학생인권 조례 좀 이 교권을 위축시키고 학교 현장에서의 그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어렵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학생 인권 조례를 뭐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해야 된다는 측의 주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평론가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다들 학교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아이들을 다 이제 그 학교에 네.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요즘 아이들 뭐 체벌 이런 식의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좀 잘 알고 있죠. 또 네. 학교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강조해서 학교가 이처럼 무너졌느냐, 학생 지도가 안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입시 위주의 경쟁, 그 입시 위주의 또 경쟁 위주의 이런 그 학교 환경이 말하자면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요건들 좀 못 갖추고 있고 또 사회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사실 욕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커져 있고요. 이미 뭐 가정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은 자유분방하게 키워지고 있는데 학교가 이런 아이들의 자유분방한 기지나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좀 굳이 소용도 없는 뭐 이런 그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그런 네. 점들 다 이해한다 하지만
그래도 교사로서의 어떤 권위라든가 교사로서의 권한 이런 부분들이 요즘 학생들한테 너무나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현장의 목소리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좀 네. 불만도 많이 토로하고 정말 그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한테 뭐라 체벌을 못 하는데 이게 다 이제 학생 뭐 어떻게 인권 할수 조례나 있는 이런 것들 방안이 그렇다고 없다. 얘기를 하시는데 실상은 이미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지도는 더 이상 못 하겠다. 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이들 뭐 50명 중에서 30명 그냥 잠을 자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 학교의 현실이 과연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건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우리 입시 위주의 교육이랄까 혹은 학교의 문화가 또 선생님들의 의식이 시대의 변화와 아이들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가? 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앞으로 미래 주역으로서 커야 될지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그 상을 네. 그런 어떻게 좀 바람직하겠다 네네. 이런 교육의 상을 갖고 있는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의 좀 갈등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은데 시의회 통과 여부는 지금 불투명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서울시의회는 지금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바로 몇 년 전에 학생 인권 조례를 그 제정을 하신 분들입니다. 통과시킨 분들이. 그렇죠.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 이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학교 현장의 그 목소리들 특히 이제 뭐 교장 교감 선생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현장의 교사분들의 이제 목소리가 이건 조금 너무 심한 분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일부 보완해서 개정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 인권 조례의 그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개정을 이제 시도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과연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일단 뭐 수적으로도 그건 좀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죠. 지금 경기도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죠.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학생 인권조례 취지는 상당히 중요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이미 뭐 영국 같은 데서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이제 미국 같은 그 서구국가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네. 이 학생들에 대한 인권 교육, 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그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시민 사회라는 것은 처음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 현장부터 그것을 체험하고 몸에 익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 또 그랬을 때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인권 교육, 시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민 교육이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좀 나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됐을 때 네. 사회적인 어떤 그 비용, 갈등과 대립의 비용, 혹은 공동체를 좀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손실, 이런 것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런 교육을 좀 굉장히 강조한 추세인데요. 우리 학생인권 조례도 좀 그런 좀 제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 학생 인권조례를 두고서 이제 교사하고 학생 간의 갈등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교육부하고 전 광명전 교육 간의 갈등이 있던 건 사실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생 인권조례를 좀 교육적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그렇죠. 말씀인 것 같은 것 같아요. 사실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왜 이걸 제대로 시행하지 않느냐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사실은 학부모들도 학생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죠. 어느 좋은 학교,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여기에 거죠. 좀 관심이 있는 거지. 그 무슨 휴식권을 학생들한테 보장한다면 학부모들부터 사실은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사실은 이런 형편인데요. 그러나 학생 인권 조례가 담고 있는 아이들한테 휴식권을 충분히 줘야 된다. 몸이 건강해야 아이들의 상상력도 뛰어나고 그런 상상력이 다음 시대 어떤 우리 그 사회 발전에 경제 발전에 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에서 우리 꼭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